전문가의 시선, 또 때로는 그를 둘러싼 쟁점들까지도 제시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시문들을 잘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제시문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죠.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제시문이 어렵고 또 수능 언어 영역 제시문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전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때로는 번역문 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시문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제시문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주면 어떨까요? 예컨대 어느 날 학원계에서 어떤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을 해주다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객관식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니? 분명히 5개 보기 중에 답이 있는데 왜 우리말로 답을 보여줘도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지요? 쏟아지는 야유와 그 짜증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텐데요. 맞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러나 이 농담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애매하고 막막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중에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애매하고 막막할 때 이 보기 중에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시문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다. 제시문 안에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찾아내면 우리는 논쟁의 논점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시문을 부담스럽다고 느끼기보다는 제시문 안에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근 논술의 출제 경향들을 보면 제시문이 점점 수와 길이 면에서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도 이제 함께 늘어났다가 또 한 2년 사이에는 시험 시간은 또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덕분에 더 고생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제시문이 늘어나고 그 길이가 늘어나는 건 반가운 일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배경 지식도 없고 또 까다로운 독자인 그 교수만큼 아는 것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시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논리 그리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조금 잘 분석을 하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의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읽기 강의가 아니라 쓰기 강의죠. 그래서 독해에 대한 강의들은 우리가 읽기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읽기의 왕이라는 강의가 또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독해가 다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논술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해력을 강조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논술 학원들 또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독해력을 많이 강조를 하시죠. 학생들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독해들을 조금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 독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해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시문 독해만으로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글의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사고력과 논증력입니다. 즉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아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은 좀처럼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읽히게 되는 것이지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또 자기만의 물음표를 제시문에 계속 던지면서 제시문을 읽는 친구들은 제시문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적인 독해 훈련과 더불어서 주체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논술 실력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독해도 사고력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증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논증
리즈닝이 영어로 뭔가요? 그렇죠. 리즈닝입니다. 리즈닝. 리즈는 영어로 뭐죠?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흔한 리즌의 뜻은 이유죠. 이유. 그렇죠. 왜 그런가를 찾는 것이 리즌입니다. 리즈닝은 왜 그런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왜 그렇지?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럼 이 원인은 왜 나온 거지?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왜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사고의 근본이 나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자신이 느낀 바, 자신이 생각한 바, 혹은 자신이 직관적으로 지적한 바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리즈닝의 과정입니다. 즉, 이 과정은 독해 과정에서 역으로 발생합니다. 즉, 독해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거를 왜 썼지? 그렇죠? 이런 견해를 왜 갖게 된 거지? 이런 근거는 왜 이런 근거를 댄 거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고하는 방식과 이 사람의 세계관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해 과정에서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학생이 논증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와 사고력, 논증은 따로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모두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에 기반한 이 그 대한민국 대입 논술이 분명히 일정한 답안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답이 하나만 있다는 아니지만 일정한 답안의 방향성을 제시문을 통해서 틀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탁석상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술 제시문 안에 다 있다. 사실 한국의 논술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문 안에는 정답의 단초를 찾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본다면 그 정답의 단초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유를 캐묻는 과정들, 자기의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문을 다시금 이해하는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글을 쓸 때 논증 능력과 그리고 사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엮어나가고 자신의 생각으로 제시문에 있는 생각들을 녹여서 이야기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를 할 때도 사고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고력이 풍부한 학생들인가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겠고 어떤 학생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냥